한중일 3국의 스포츠 경쟁력을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스포츠 경쟁력은 단순히 메달 수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제도, 문화,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선진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스포츠 경쟁력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하드 파워라면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은 소프트 파워라 할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얻는 즐거움, 감동, 성취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일전이 열릴 때마다 열광하고 좌절하는 것이나 축구 경기에서 중국이 느끼는 공안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성공 스토리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전 정신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 국가 이미지는 관광,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나라가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투자가 스포츠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국가가 스포츠를 전략 산업으로 인식할수록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커지는데, 중국의 국가 스포츠 시스템, 일본의 스포츠청, 한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스포츠 경쟁력은 교육 및 선수 육성 체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학교 스포츠와 클럽 시스템이 튼튼할수록 저변이 넓어지고 엘리트 육성도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조기 발굴, 장기 육성,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합니다. 셋째는 스포츠 인프라입니다. 경기장과 훈련장, 장비 등 하드웨어는 물론 스포츠 과학, 의료 지원 등 소프트 인프라도 중요하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첨단 분석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문화와 국민들의 관심 수준도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한국의 양궁, 브라질의 축구, 미국의 농구 등 국민들이 특정 종목을 선호하거나 자부심을 느끼면 그 종목이 발달합니다. 다섯째,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력과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선수에게 양질의 지원이 가능하며 코치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국가의 스포츠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선수들의 발굴, 육성이 용이해지고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납니다. 이런 조건을 잘 갖춘 나라들은 주로 경제 강국들이며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경제력 못지않게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국입니다. 대학 스포츠 NCAA, 프로스포츠 리그 NFL, NBA, MLB 등이 발달해 있고, 선진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으로 스포츠 과학을 선도합니다. 스카우트, 드래프트, 트레이닝 등 전략적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대표를 선발, 육성하는 스포츠 공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여 국가훈련소에서 집중 육성하는 등 집중 투자와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메달을 캐는 기계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축구, 농구 등 대중 스포츠 육성도 시도 중입니다. 독일은 클럽 중심의 스포츠 육성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엘리트가 탄생합니다. 축구, 핸드볼, 육상 등 팀 스포츠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스포츠의 사회통합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일본은 균형 잡힌 스포츠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유도, 체조 등 전통적 강세 종목 외에 야구, 수영 및 신종목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학교, 대학, 프로리그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이 강정이며 지역 스포츠 클럽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엘리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궁, 쇼트트랙, 태권도에서 세계 정상급이고 스포츠 과학과 코칭 기술이 우수합니다. 다만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연계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스포츠 경쟁력을 비교해 볼까요? 세 나라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 강국들로 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은 특정 종목에서 두드러지며 체육 정책, 인프라, 선수 육성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먼저 한국은 소수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집중 종목 특화형 국가로서 몇몇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전국체전, 학교 스포츠 클럽, 체육 특기자 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한국의 강세 종목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독점하는 양궁,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쇼트트랙, 국기인 태권도, 펜싱, 사격, 레슬링 및 야구 등이며 올림픽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약세 종목은 육상, 수영 등 개인 경기, 구기 종목에서는 아시아권에서 강세이나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구, 농구, 배구 등입니다. 중국의 스포츠 경쟁력은 국가 주도형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올림픽 메달의 산실입니다. 강세 종목은 세계 최강으로 금메달을 독점하는 탁구, 배드민턴, 체조와 다이빙, 역도와 사격, 수영, 육상 단거리 등입니다. 약세 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중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특정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내는 균형 잡힌 나라로 아마추어 스포츠 및 학교 체육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강세 종목은 일본의 국기인 유도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며 체조, 수영, 야구, 탁구가 강하고 스케이트보드 등 신규 종목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야구를 제외한 구기 종목들은 아시아권에서는 강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수를 비교해 볼까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7번의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이 획득한 금메달 수는 71개, 중국이 획득한 금메달 수는 249개, 일본이 획득한 금메달 수는 96개였습니다. 이런 수량 차이는 커 보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고 이 기간 동안 중국과 일본이 올림픽 개최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중국 인구는 한국의 27.6배,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4배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구 대비 금메달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구 72만 명당 금메달 1개, 중국은 565만 명당 금메달 1개, 일본은 129만 명당 금메달 1개를 딴 셈이니 질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종목들의 경쟁력을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는 야구, 축구, e스포츠의 순으로 인기가 높고 중국에서는 농구, 축구, 탁구의 순으로 인기가 높으며 일본에서는 야구, 축구, 테니스 골프의 순으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공통적으로 축구의 인기가 높은데 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월드컵에 10회 연속 진출했고 2002년에는 4강에 들었을 정도로 아시아 최강이며 손흥민 등 글로벌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은 2002, 202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고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1위를 기록 중이며 조직력이 강하고 유럽 리그에도 다수의 선수가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월드컵에 유일하게 진출했고 AFC 대회에서도 부진합니다. 국내 리그 규모는 크지만 국가대표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유소년 축구 투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독특한 특징과 발전사를 보이는 프로축구 리그를 보유합니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는 1983년에 아시아 최초로 출범한 프로리그로 1부에 12개 팀, 2부에 13개 팀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구단 중심으로 팀당 38경기를 소화하며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약 11,000명이나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클럽 대항전인 ACL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표 구단으로는 전북 현대모터스, 울산 HDFC,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등이 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CSL은 2004년에 출범했으며 16개 팀으로 구성되고 2010년대에 외국인 선수 및 감독 대거 영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재정 압박으로 최근 구조조정 중입니다. 리그 규모는 크지만 관중수가 평균 8,000명으로 저조한 데다 최근 그 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국제대회에서 중국 대표팀의 성적이 부진한 데 기인하며 중국 프로리그 역시 투자에 비해 성적이 부진합니다. 대표 구단으로는 광저우 FC, 산둥 타이산 FC, 상하이 상강, 베이징 고안 등이 있습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는 1993년에 출범하였고 1, 2, 3부까지 운영하며 지역 연고제 중심이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우수하며 관중수와 팬 문화가 활발합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인기를 누리며 평균 관중 2만 명 이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대표 구단으로는 요코하마 F마리너스, 가와사키 프론탈레, 우라와 레즈, 간바 오사카 등이 있습니다. 한중 1세 나라의 프로리그 수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성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클럽 간 대항전으로 각국 리그 성적에 따라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198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40번의 대회에서 한국 K리그 클럽이 15회, 일본 J리그 클럽이 8회, 사우디아라비아 클럽팀이 6회 우승하였습니다. 한국은 ACL 역대 최다 우승국이고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강세를 보였으며 중국은 2010년대에 광저우 에버그란데 팀이 2번 우승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이 세 나라 중 가장 강하지만 최근 피파 랭킹을 보면 일본, 한국, 중국 순입니다. 요약하면 J리그는 운영 모델, 유소년 시스템, 지역 밀착 마케팅 등에서 아시아 선도 리그로 평가되며 K리그는 최근 관중 회복과 리그 경쟁력 상승 중이고 CSL은 투자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재정 문제로 제도 개편의 과도기입니다. 야구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고 프로 역사도 오래되며 가장 강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NPB는 1936년에 단일리그로 출범했고 1950년에 현재와 같은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 체제로 확립되었습니다. 현재 12팀이 참여하며 시즌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NPB 출신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NBL에도 많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는 1982년에 출범했고 현재 10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는 국민 스포츠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야구리그가 2002년 출범했으나 4개 내지 6개의 소수팀이 참여하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규모가 작고 시즌도 불규칙합니다. 리그의 수준이나 선수들의 기량, 야구 인프라와 인기도 면에서 일본,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농구와 탁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실력도 최고입니다. 프로농구리그 CBA가 1995년에 출범했고 20개 이상 팀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시즌 동안 기량을 겨룹니다. 한국 프로농구 KBL은 1997년에 출범했고 10개 팀이 참여하며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농구 B리그는 2016년에 통합 출범했고 일부 기준 약 24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마케팅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 나라에서 프로배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B리그는 2005년에 출범했고 남자부 7개 팀, 여자부 6개 팀이 참가하며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팀당 2명씩 외국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배구 슈퍼리그 CVL은 1996년에 출범했고 남자부와 여자부 각 12개 팀이 A, B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조 상위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일본 B리그는 1994년에 출범했고 남자부와 여자부 각각 8개 팀이 참여합니다. 일본 리그는 실업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후원을 받는 팀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참여가 활발하며 리그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e스포츠에서도 강세를 보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LCK, ASL, VCT 코리아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며 정부, 기업의 지원도 높은 편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LPL, KPL, VCT, CN 리그가 개최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높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에 e스포츠가 출발했고 LJL, RAG, 일본 e스포츠 리그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후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분야 국제대회에서 최다 우승국이고 중국 역시 일부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며 우승을 기록했지만 일본은 아직 성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부 종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며 효율적인 투자와 기술 기반 전략이 강점이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시스템으로 종합적 메달 확보에 능하며 일본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육성 전략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발전, 나아가 대중 스포츠 문화 발전 및 사회 통합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